오늘 시간부터는 다분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시겠어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네. 별로 반대합니다. 네, 저는 뭐 공부하는 거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저는 찬성합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창업을 하시면 성공한다는 생각을 가지시죠? 네. 그런데 왜 실패 확률이 그만치 높을까요? 그거는 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공부를 안 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준비하지 않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창업에는 몇 가지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업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하려면 외부 환경의 이해와 인식,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무시하고 했다가는 자기 자만에 빠져서 창업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창업을 무조건 해보고선 실패하는지 성공하는지를 이렇게 결론이 나보면 좋겠죠. 근데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이라는 게 많이 까지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업을 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창업을 그렇죠. 하기 전에 은퇴 후에 하든 은퇴 전에 하든 창업을 네. 할 때 제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리스크를 얼마큼 내가 확인을 하고 리스크에 대한 그렇죠. 체크를 하고 예. 실패 확률을 줄이고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지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지만 그렇죠. 창업이라는 또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아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퇴 후에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더없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 네네.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잘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이제 창업 교육이라든지 박람회에서 이렇게 강좌를 개설해서 보면 저희가 항상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창업 교육을 들으러 오셨는데 네. 혹시 박람회나 창업 교육이나 저와 같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예. 네. 거의 100명이 있으면 10명도 안 들어요. 예, 실제로 살면서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나이를 들어가면서 당연히 필요를 인식하면서도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을 안 가지고 있는데도 하물며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네요. 위험하죠. 예.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시니까 주먹구구식 창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창업은 무엇보다도 하시기 전에 자신이 할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그 준비 기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분히 많은 사람들은 저희한테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은요, 뭔가를 결정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고선 그게 결정이 났을 때 저희한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러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저희도 보이는 부분이고 네네. 지적해주고 싶은데 괜히 지적해주면 또 이 다운될까봐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창업을 하시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충분히 준비하시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먼저 현재 창업 환경의 실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들어가야지만 네.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의 실패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분히 개인적인 문제고 철저하게 성공을 위한 성공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한데요.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부분에 보면 네. 현재 66.7%가 자영업자가 최근 3년 매출액이 감소하고 24.9%가 매출이 정체돼 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네. 거의 뭐 80% 이상이 거의 뭐 그냥 정체나 정체나 감소, 네. 이 정도라고 보실 수 예. 있죠. 이런 데들이 사실상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가 많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는 요인들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준비 기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실패나 정체되신 분들의 그렇죠. 조사를 해보니 분석을 해보니 약 30% 정도가 네네. 준비 시간이 너무 준비 부족하고요. 시간, 네. 그다음에 마인드라고 그랬죠. 창업가의 마인드, 경영 의식에 대한 부족성이 또 나타나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입지 선정이 실패 요인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 분석적 요인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네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또 한번 봤어요. 네. 뭐 입지나 이런 뭐 아이템 선정도 있겠지만 일단 성실함과 부지런함, 그다음에 친절한 미소, 아주 별거 아니죠. 그러네요. 사업하시는 우리가 다 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런데 앞에 그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마인드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마인드가 지금 친절함이나 성실함, 부지런함 다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굵직하게 얘기 드리면 실패하는 사람은 주먹구구식으로 창업한다는 거고요. 네. 성공한다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마인드가 준비돼 있더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초지일관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네, 처음에는 맞아요. 이 좋은 마인드로 웃고 막 이렇게 하다가 2년 되고 3년 되면 지칩니다. 네. 사람인지라. 그럼요. 그러면은 참 이 마인드도 변하는 것 같고 초심도 잃어버리는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공과 실패 간의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또 그만큼의 마인드가 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갈리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고 창업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예. 무엇보다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사고의 발상 전환,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고의 전환이라든지 발상의 전환이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업은요, 누구든지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고의 전환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일단 그 전까지는 내가 고객 입장에서 무언가를 사든지 먹든지 했죠. 그렇죠. 그렇죠. 창업을 한다는 것은 사고의 전환이 바뀌어야죠. 그렇죠. 팔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암만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어떤 고객이든 받아들일 마음이 돼 있어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은퇴 창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창업은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내가 사업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내가 이 아이템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발상도 좀 바꿔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아이템도 발상의 전환을 그렇죠. 통해서 갖고 갈 수 있게끔. 네. 이런 사고의 전환이나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한 뒤 시작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요점이 아닌가 네. 싶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은퇴 창업에 입문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 지금 뭐 발상의 전환도 말씀 잠깐 해주시고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부터 염두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창업의 5요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은퇴 창업자의 사업 환경, 창업 환경이겠죠. 네. 그다음에 국내의 사회 환경 변화, 그다음에 창업 아이템, 입지 선정, 자본 이 예. 총 5가지를 창업의 5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런 것을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그렇죠. 예전엔 그런 게 있었죠. 5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번 아닐까요? 1번. 보통 그렇지 않나요? 창업 환경. 저는 창업. 아이템. 아이템. 네. 예, 이렇게 각기 다르듯이 네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본만 있으면 된다라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템만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입지만 좋으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렇죠. 이게 진짜 우리가 뭐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야. 그렇죠. 이런 말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필요 없어. 아이디어와 나의 성실함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맞아요.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야, 운칠기삼이야. 운이 따라야 돼. 운이 따라야 돼 무조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이게 다 진짜 시점이 다른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반문을 드려볼게요. 네. 어느 성공한 창업 경영자한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칠기삼인지 자금인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앞에 세 다리가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의자의 다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리가 중요하지 3개면 않을까요? 똑같이 중요하겠죠. 예. 뭐 4개면 하나 정도 없어도 버틸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세 다리 의자에서는 세 다리의 역할이 다 중요한 거죠. 창업의 5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어떤 쪽으로 편중되는 경향들이 다분히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 지금에 와서는 이 세 다리 요소가 다 중요하듯이 창업의 5요소가 적절하게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짚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예. 오늘 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게 없으니까 또 5요소라고 하는 그렇죠. 거겠죠. 오늘은 그러다 보니 예. 이제 5다리. 그렇죠. 5다리 뭔지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창업의 5다리 네. 중에 한 다리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의 환경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창업의 환경이라는 것은 창업자의 성격, 적성, 체력, 경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게 제일 내가 제일 바람직합니다. 잘하는 것. 그렇죠. 그중에서도 은퇴 창업자는요. 자신의 경험, 체력, 그다음에 적성, 성격 이런 것을 안배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기 환경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재직할 동안 회사를 다닐 동안 취미가 뭐냐면 고풍스러운 집 이런 것들을 너무 선호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골동품 같은 거.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 휴일 때 이렇게 차를 몰고 봉고차를 몰고 시골 같은 데 가면 폐가 같은 거 있죠. 그렇죠. 네. 그럼 문짝, 네네네. 절구 이런 거 버려졌잖아요.
이런 걸 다 주워다가 쌓아놨어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퇴직하면 나 이런 거 하나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그런 카페,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사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퇴직하고 민혜원이라는 그런 것을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신의 적성과 그렇죠. 성격, 취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큰 돈이 벌리지는 않아도 이런 것들이 주요한 요소가 된다는 게 창업자의 환경을 먼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 우리 소장님 말씀 예. 들으면요. 와,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그쵸. 머리에 쏙쏙 박혀요. 이야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예. 선희 씨는 저는요, 본인의 적성, 맞죠? 성격, 뭐 취미, 뭐 다 따져서 다 어떤 따져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좀 그렇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워낙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잘하실 하니까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좋게 좋아하니까요. 네. 할 수 있을지. 어떤 걸 가르치시나요? 뭐 말하는 거? 제가 말하는 말하는 게 또 직업이었으니까. 그래요. 예. 적성이 좀 잘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잘- 키우시는 저 또한 네. 아이들과 이 젊은 친구들과 저는 네. 아직도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늘 항상 연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연기 공부를 하면서 뭐 아이들과 함께 뭐 이렇게 해보는 거. 그게 저의 은퇴 후에 네, 두 분의 재테크가 좀 되지 않을까. 적성에도 적합하게 맞을 것 같으세요. 동업 한번 하시죠, 저랑. 동업 한번 하세요. 네, 동업 나중에 한번. 그러고 네. 이제 저희가 강사로서 초빙을 한번 하시죠.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자, 좋았습니다. 저희가 첫 다리. 네. 첫 다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다리입니다. 국내외 사회 환경 변화. 변화. 이건 어떤 이야기인지 예, 쉽게 얘기해서 신문을 트렌드. 자주 보라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부분도 창업에선 필요합니다. 네네.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창업 환경, 문화, 경제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신문에 나와 있듯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요. 간단한 사례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조류 독감이라는 게 처음 터졌을 때 네. 어떤 현상이 있었죠? 치킨을 안 시켜 먹었죠, 일단. 모든 뭐 통닭집, 오리집은 맞아요. 네, 뭐 거의 맞습니다. 폐업을 했죠. 네. 네. 저희 어머님은 실제로 그 냉장고에 있는 계란까지 뺐어요. 예. 그게 그 당시에 창업 환경 안에서 닭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못이 있었나요? 전혀 없죠. 전혀 없었죠. 예. 그런데 그분들은 철새의 어떻게 문제입니다. 되셨죠? 철새. 그렇죠. 철새의 네. 문제죠. 그렇죠. 그분들은 다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당시는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거의 망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창업자가 암만 자기가 자기 일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여기서 사례로 한 가지 실제로 은퇴 창업을 하고 있는 사례를 한 가지 네네. 얘기를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들 콩나물은 무슨 요소가 있을까요? 콩나물이요? 리스크가 있을까요? 리스크가 글쎄 콩나물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농약을 안 치고 네. 그렇죠. 수경 재배로 친환경으로 하신다면 네.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물만 콩나물은. 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실제로 제가 이제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버 창업, 실제로 대표님이 70세 가까우신 분이세요. 네. 70세 가까우신 분인데 이러면 아주 운동량,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염려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에 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콩나물 기계를 설치를 하고 네. 거기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콩나물을 파는 거예요. 친환경으로 제작된 네. 그 콩나물을.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시장을 막 넓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주민의 부인회나 그다음에 그 뭐 관리사무소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 조금씩만 도와주면 충분히 그 노인정에서 실버 창업을 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콩나물을 팔 수 야, 있겠죠. 이거 굿 괜찮아요. 아이디어네요. 완전히 괜찮죠? 고정 고객이 네.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거를 예. 만약에 개인의 어떤 분이 하신다고 그러면 아파트 주민회나 그렇죠. 그 또 부녀회 예. 무섭습니다. 어려움이 좀 예, 있을 저희 텐데. 동네 부녀회 그 회장단들이 저희 동네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어쨌든 무서운데 만약에 예. 노인회나 노인정이나 그렇죠. 이런 곳에서 자기네 취미생활 겸 복지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누구도 겁을 못하죠. 그렇죠. 창업이라는 게 앞에 환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강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실버 창업입니다. 은퇴 창업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아이템 선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콩나물을 친환경으로 수경 재배를 했기 때문에 오염이라든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언론의 보도가 나와도 닥치같이 그렇죠. 문을 닫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런 아이템을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야, 이거 오, 저희 네. 프로그램 보고 또 온 동네 아파트에 전국의 아파트에 다 키우신다. 콩나물 키우신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굉장히 좀 진짜 그 생각을 전환하니까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가 된 것 같은 그런 네네. 생각이 들고요. 네네. 창업의 이제 두 번째 요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뭐 다섯 번째 요소까지 남아 있는데 일단 창업 아이템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그렇죠, 말씀드렸거든요. 앞에 말씀하셨죠. 예. 아이템이 중요하다. 현재에서는 아이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템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차별성에 집중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차별성이요? 예, 젊은 세대든 나이 든 세대든 요즘은 모든 세대가 나타나는 게 차별성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콩나물을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공장에서 만들어 나오는 콩나물을 판다면 별 차별성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수경 재배를 해서 콩나물이 자랄 때 어느 정도 대리석을 위에다 놨다. 그래서 그 콩나물이 밀고 나간다. 예를 들어 이런 말만 있어도 콩나물이 얼마나 탄탄할까 이런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마디만 하더라도 그걸 드셔보시고 다르다라는 식감을 느끼시면 분명히 차별성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 많은 분들이 옛날에 이 복합 멀티관이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복합 멀티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거 안 돼. 정통성이 없어서 안 돼. 극장은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데 이게 복합 멀티로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네. 쇼핑부터 영화, 그렇죠. 뭐 식사 모든 것이 한 번에 오락. 이루어지는 네.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되죠. 맞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생각의 좀 전환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 세 번째, 그렇죠? 네 번째. 세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네 다리를 한번 알아볼 텐데 오늘 굉장히 지금 다리를 빨리빨리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쭉 알아보죠. 입지상권 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팁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청소년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해보시겠다 생각하시면요. 네. 주변에 피자 유명 브랜드들 있죠. 패스트푸드 유명 브랜드들 있죠. 그 점포가 있는 데다 차리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데다 차리면 젊은 어렵지 사람들이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죠. 네. 젊은 애들이 많이 오죠. 몰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유명 브랜드들은 상권 입지 분석을 했겠죠. 네. 당연히. 네. 그러면 그쪽에 유입이 되니까 내가 젊은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하면 되겠죠.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검증이 됐다.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묻어가기 시기에 어떻게 보면 실전입니다.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지도 하나 만들어 갖고 내가 무슨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돌아다니는 사람, 경쟁업체 이런 데를 다 분석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각 지역별로.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권 입지 분석 툴이 있습니다. 오. 그것을 본인이 선택한 주소지만 집어넣게 되면요. 반경 만약에 1차 상권은 500m, 네. 도보거리로 500m 반경을 찍었다. 그러면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경쟁업체라든지 인구 분석, 직종, 이런 분석, 그다음에 주거 세대가 몇 세대고 아파트는 몇 개, 일반 주거는 몇 개인지 이런 분석까지 다 돼 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이렇게 대단하죠. 알짜 정보를 그러면 무료로 우리가 예, 볼 수 무료로. 있는 아,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맞습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이제 그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네. 분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곳인 줄만 알았더니 그 금전적인 도움 이외에 또 굉장히 도움이 그렇죠. 되는 네. 상권 분석을 해주는 거네요. 상권 한마디로. 분석 툴도 있고요. 네. 교육 프로그램, 자금 지원 이런 모든 것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지원센터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아는 게 힘입니다. 그렇죠. 네. 소상공인 지원센터 또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지 진짜 그러니까요. 몰랐습니다. 예. 자, 이제 저는 사실은 아까 첫 다리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내용을 쭉 파헤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번째 다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쩌면 정말 제일 중요한 건데 뭐니 해도 머니라고요. 머니. 그렇죠. 네, 또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있는 사람이 버는 거다. 뭐 이런 말 저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만큼 또 자본이 또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이 자금 분야에서 창업의 오요소를 얘기할 땐 자금부터 얘기를 합니다.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현실에선 제일 쉬워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 우리가 세금을 내죠. 네. 그 세금 재원으로 만들어진 게 아까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기보나 신보의 자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도가 괜찮으신 분들 7등급 이상의 신용도만 되시면요. 충분히 이 자금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퇴직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해보면요. 이런 얘기를 주로 들어요. 뭐 나이 먹었는데 내가 굳이 빚까지 내서 내가 있는 돈 갖고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분을 헛똑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70% 이상이 실패 확률이 높죠. 네. 초기 창업자들은. 네. 그렇다면 분명히 첫 번째는 실패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실패할 때 내 돈으로 다 커버해서 한다면 다음번 재기할 때는
또 내 돈을 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죠. 그렇죠. 빚을 그래서 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런다면 점포 임대 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받으세요. 그다음에 시설 자금은 자기 돈 집어넣으십시오. 네. 근데 만약에 실패할 것 같으면 빨리 빼서 상환을 하세요. 네. 보증금은 남아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번에 하실 때는 어떨까요? 또 한 번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또 한 그렇죠? 번의 기회가 이제 올 예,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요. 긴 통화는 남의 전화로 사업은 맞습니다. 정부 돈으로. 네, 그러니까 맞나요? 본인 네. 자금으로 100% 이제 리스크를 질 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특히 예. 은퇴 창업은 한번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골이 자기가 깊죠. 갖고 네. 있는 모든 돈을 털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아있는 여유 자금이라는 게 없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리스크 해치를 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소상공인 지원센터 교육을 이수하시면 지자체마다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여성들, 여성 창업 자금 이런 분들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자금을 좀 알아보시면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도 네.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부라든지 여성 지원단체에서 또 지원하는 것들이 그들이 지원이 있어서 또 따로 있다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찾아보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그래요, 수 있는 그래요. 곳이 있습니다. 선희 씨 반드시 좋겠어요. 있어요. 네. 도움 받을 때 많아서. 그러니까 잘 알아둬서 네네. 적어뒀다가 예, 나중에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창업의 5가지 요소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좀 이제 트렌드가 중요할 것 같고 맞아요. 아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트렌드가 있다면서요. 네. 창업에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일반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트렌드를 파악하실 수 있게끔 기본적인 요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을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예. 능선이 있는 산. 네, 네. 그러니까 그 정상이 있는 산이죠. 한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시작점과 중간, 산 중턱까지를 도입기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다음에 중턱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성장기라고 성장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중턱에서 다시 하산할 때 반을 내려가는 걸 성장기, 중턱에서 하산 맨 마지막까지 가는 걸 쇠퇴기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네. 이해하시기 쉽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도입을 해서 성장을 하고 그렇죠. 성숙돼서 쇠퇴를 하는 거죠. 예.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아요. 인생하고 똑같아요. 옛날 그러네요. 수수께끼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엔 4발, 그다음 두 2발, 발. 그다음 3발. 네, 그렇죠. 그런 말처럼 네네.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이 있듯이 창업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도입기와 성장기 이때는 돈을 벌 거고 성숙기와 쇠퇴기 때는 돈을 빠지겠죠. 네. 네. 그렇죠? 네. 대부분의 사람이 성장기 때 들어가서 성숙기 때 못 빠지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제가 실사례로 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네.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이 창업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네. 아까 뭐 취향에 맞는 그 창업 말고 네. 요즘 돈 버는 게 뭔가요? 라고 해서 네.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거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제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서도 네네. 안 하고 검증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암만 전문가라고 그래도 친한 가족이나 친구분이 뭘 하시는데 돈을 잘 벌어요. 그럼 하시겠습니까? 쏙 할 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네. 혹-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도입기 때는 이와 같이 가까운 지인들한테 맡겨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인이 돈 벌면 따라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실패할 유형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돈을 벌려면 도입기 때서부터 성장기 때 하고 성숙기 때 빠져나오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부분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것만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내려가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성장기와 쇠퇴기는 성장기 때 경쟁업체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만약에 폐업을 하시겠다 생각하면 빨리 손절매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바람직해요. 폐업할 거면 빨리 해버려라. 그렇죠. 누가 구매를 하겠다, 인도하겠다 그러면 빨리 넘기시고 손실을 줄여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네. 쇠퇴기 같은 경우에는 쇠퇴기에는 뭐 안 되는 아이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4단계 중에 은퇴 창업에서는 쇠퇴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PC방.
그다음에 당구장, 칼국수, 족발 이런 것들은 보편화되어 있는 아이템이죠. 그렇죠. 굳이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입지상권 적절하게 만들어서 하면요. 충분히 큰 돈은 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급적 은퇴 창업은 쇠퇴기 아이템을 선정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했네요. 제가 포장마차를 그렇게 예, 했거든요. 예. 굉장히 제일 잘 될 때 팔았어요. 잘하셨네요. 늘 항상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팔았더니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권리금이라는 걸 받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신 게 이제 창업 아이템에 따른 곡선인가요?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이? 창업 아이템별로는 총 네 가지 분야로 네. 분리가 되는데요. 네. 전부 곡선이 존재합니다. 네. 많은 창업자들이 실패하는 제일 유형은 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네. 이런 개념인데요. 산이 그냥 아주 뾰족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뾰족하게. 예. 우리나라 창업 트렌드는 평균 3년 정도입니다. 굉장히 좀 짧은 편이네요. 짧죠? 예. 우리가 보시면 만약에 찜닭이다. 그러면 찜닭도 한 3년, 불닭도 3년 정도 갔어요. 3년을 버티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아니죠. 3년이면 다 이 트렌드가 기승전결이 다 나온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곡선이 뾰족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거고. 그 3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8개월이면 도입기와 성장기가 성숙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내가 투자한 돈을 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짧겠죠. 그러네요. 이때 성장기 때 경쟁업체까지 나타난다면 창업하신 분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기나 성숙기, 도입기 때 들어가시는 은퇴 창업자보다는 쇠퇴기 아이템을 도리어 선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비주얼 면에서도 더 좋은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우리나라 빨리빨리 예. 정신인가요? 이게 그렇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좀 예.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행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유행은 사이클이 늘 항상 이렇게 원처럼 그렇죠.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해갖고 트렌드를 미리 예측해 보는 거. 이것도 참 재밌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못다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네.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